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아경제TV 김민성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올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알테오젠이랑 유한양행을 놓치신 분들은 굉장히 아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이 나타났을 때 제2의 알테오젠, 제2의 유한양행이 될 수 있는 종목을 미리미리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다음에 후속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셀트론입니다. 셀트론이 이번에 좋은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펀더멘탈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앞전에 알테오젠이랑 유한양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위에가 알테오젠, 아래가 유한양인 차트인데 차트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상승 추세를 강하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치고 올라갔던 게 바로 유한양이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치료제 시장을 성공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렉라자에 대한 모멘텀, 여기에 대한 이제 얀센이랑 진출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수익성이 펀더멘탈이 다시 한번 시장에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연간 로열티를 3천억에서 4천억 정도를 가져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 바이오는 유한양이 대박이다, 이렇게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최초 물질을 가져갔었던 오스코텍도 같이 움직였었던 모습이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슈가 만들어졌던 게 알테오젠입니다. 렉라자 같은 경우에는 같이 기술 이전을 통해서 모멘텀, 이제 로열티를 같이 가져가는 경우다 보니까 10%에서 15%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테오젠은 최초 물질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히알루로니다제라는 물질을 개발을 하면서 키트루다를 병영을 하는 물질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머크라는 기업이 6조라는 금액을 투자해서 독점권을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형된 키트루다 SC를 이제 판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전에 키트루다를 판매하는 연간 매출이 33조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40조까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키트루다 SC인데, 여기에 대한 로열티를 오스코텍처럼 이제 최초 물질을 개발했으니까 5%를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알테오젠은 연간 2조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미니멈으로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가 지금 증권가에서도 1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조의 로열티를 지속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현금 창출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돈을 버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하면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유상증자라거나 시비를 발행하거나 BW를 발행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매년 유한양행은 4천억에 대한 로열티가 들어오고 알테오젠은 1조에 대한 로열티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시비 발행이라든지 유상증자 같은 거를 진행하지 않고도 현금 창출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주주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고,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크게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이랑 유한양행은 먼저 많이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바닥에서 시작하는 기업보다는 기대 수익률이라든지 리스크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내년에 제대로 된 바이오 사이클이 나타났을 때 더 강한 상승이 나타날 건 뭐가 있을지, 이거를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셀트리온을 이제 그 다음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 모아경제TV에서는 하루 2,000원으로 경제방송 수익률 1등 전문가의 탑픽 종목과 VIP 리딩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최신 투자 정보와 주요 매매 전략까지 받아가세요. 신청 방법은 영상 설명 고정 댓글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 제대로 된 곳에서 부담 없는 가격에 앞으로 좋은 수익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이 아직 시작을 안 했지만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방향성만 보더라도 CDMO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지금 생물보안법에 대한 모멘텀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CDMO 산업, 지금 중국을 배제하면서 중국 CDMO 기업들을 미국에서 퇴출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바이오 기업은 CDMO 산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선택을 한국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벌써부터 러브콜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CDMO를 계속해서 선택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앞전에서도 교육 영상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CDMO는 내가 열심히 연구개발을 진행을 해서 연구개발을 끝냈는데 이거를 생산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하거나 임상실험을 실패했을 때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모두 위탁을 해서 같이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수익성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파급력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지만, 여기에 대한 실패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이제 개발에 대한 속도를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에 대한 많은 기업들이 CDMO에
생물보험에 대한 산업을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DMO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는데 생물보안법으로 중국이 배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좀 크게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바이오 기업의 커다란 호재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국에서도 지금 2번 연속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아야 되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바이오 입장에서 굉장히 커다란 산업에 대한 호재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요. 경제적인 큰 틀로 봤을 때는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지만 투자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이 성장주들에 대한 모멘텀은 잔파동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강한 상승에 대한 트리거 역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가장 큽니다. 렉라자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는 이미 3상 임상을 통과를 하고 판매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2차 치료제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은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중국에 대한 시장을 겨냥해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을 겨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셀트론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잘렉스 바이오 시밀러 3상 계획을 유럽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성분을 이제 개발을 해서 성분은 다르지만 이제 같은 효능을 만들 수 있는 약을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 때 타이에놀을 먹으면은 괜찮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을 하면서 타이에놀이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바이오 시밀러 비슷한 성분이지만 같은 효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약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같은 효능을 가질 수 있는 다잘렉스라는 바이오 시밀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셀트리온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셀트리온이 준비하고 있는 다잘렉스에 대한 시장 파급력이 어떻게 되는지 임상 실험이 성공을 하고 나서 이 바이오 시밀러를 생산하고 판매가 되면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면서 그러면은 과거에 알테오젠과 유한양행은 이제 히알루로니다제라든지 렉라자를 통해서 모멘텀을 형성을 했을 때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하나로 이제 1조 4천억 요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배거 이상의 상승 여력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셀트리온이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셔야겠죠. 그러면은 과거에 이제 기사가 나왔던 게 있습니다. 28년까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는 희귀의약품 중에서 다발성 골수종에 대한 질환을 통해 치료를 하는 다잘렉스가 상위 1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는 존슨앤존슨인데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죠. 이번에 렉라자도 이제 존슨앤존슨에 대한 자회사 얀센이랑 같이 모멘텀을 만들었는데 규모가 거대한 존슨앤존슨이 개발을 했던 다잘렉스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셀트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 물질을 개발을 해서 FDA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바이오 시밀러는 이미 만들어진 성분을 통해서 추가적인 개발을 하고 비슷한 약품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진행 절차 자체가 까다롭지가 않고 좀 쉽습니다. 3상까지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잘렉스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를 통해서 이 글로벌 판권에 대한 영향력을 같이 좀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희귀의약품이기 때문에 이제 판매가 많이 되는데 좀 더 값싸거나 이 판매 단란이 만들어져서 뭔가 셀트리온이 만든 이 바이오 시밀러 약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증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다잘렉스에 대한 글로벌 판권 판매량을 보시게 되면은 18조가량이 됩니다. 연간 판매량이 어마무시하죠. 이것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8조가량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는데 얘네들은 로열티가 아니라 바이오 시밀러를 통해서 이 글로벌 18조 시장을 같이 들어가서 판매에 대한 경쟁력을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파일을 가져오게 된다. 진짜 미니멈으로 해서 셀트리온이 5%만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연간 가져갈 수 있는 매출액이 한화로 9천억이 됩니다. 렉라자 얼마라 그랬죠? 10%에서 15%가량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4천억에서 한 3천억 정도, 왜냐면 오스코텍이랑도 같이 나눠서 가져가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다잘렉스에 대한 모멘텀 5% 시장만 가져간다라고 하면 9천억입니다. 9천억뿐만이 아니라 5% 미니멈이 5%인데 이게 정말 잘 팔리고 이게 판매 단란이라든지 이게 수요가 더욱더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더 이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그러면은 지금 셀트리온에 대한 펀더멘탈 플러스에서 9천억에 대한 플러스 알파, 영업이익이 9천억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모멘텀이 가져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셀트리온은 지금 주가에서 상승을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올해 컨센서스 추정치를 봤을 때 추정 PER이 86.69배입니다. 근데 업종 동일퍼가 이제 95배, 95.20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펀더멘탈만 제대로 적용이 되더라도 20만원 이상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9천억에 대한 펀더멘탈을 체크를 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지, 목표 주가가 어디까지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 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잘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9천억에 대한 펀더멘탈을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PER은 적용이 됐을 때 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적정 목표 주가는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까지는 올라가야지만 이 펀더멘탈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펀더멘탈에 대한 계산법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정확한 목표 주가는 제가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계산법까지 쭉 풀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멤버십 영상에서 자세한 정보 그리고 목표 주가까지 체크를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그리고 알테오젠에 대한 모멘텀이 왜 그렇게 올라가는지, 그리고 셀트리온은 앞으로 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모멘텀을 간단하게 체크를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 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